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신묘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묘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신묘라는 일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60갑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60개의 일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60갑자 일주를 딱 보시면 이것이 우선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그런 건 없어요. 천간 지지가 모두 양이면 양, 음이면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음이니까 기본적인 성향은 어때요?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에 무엇을 깔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동물로 봤을 때에는 토끼에 해당이 되죠. 묘목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나타내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일지가 배우자공을 나타내니까 이 묘목 자체가 배우자를 나타낸다고 이 일주의 성격을 딱 파악할 때 우선 천간과 지지에 이 신금하고 묘목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금기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금기운인데 경금이 아니라 신금입니다. 이것은 어떤 쇠로 된 걸 말하는데 뾰족한 송곳이라든가 작은 칼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리하다. 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송곳이라든가 쬐끄만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리하고 또 정확하잖아요. 그 얘기는 또 꼼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송곳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딱 찌른다든가 아니면은 작은 칼로 섬세하게 이렇게 자른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신금일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자 입장에서 미인도 많지만 일단은 그 성격을 봤을 때에는 예리하고 정확하고 꼼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은 재성운인데요.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목기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목기운은 뭐예요? 처음을 나타냅니다. 처음 시작을 나타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금기운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을을 나타내니까 결실을 나타냅니다. 시작과 결실을 나타내니까 이 신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꾸준히 일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밑에 있는 목기운이 시작을 나타내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위에 있는 것은 결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결실을 얻어낸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밑에 있는 이 목기운이 시도를 나타내고 천간이 결과를 나타내니까 딱 시작만 하고 나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짜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일주가 공짜를 좋아하고 또 공짜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와가지고 막 달콤한 말 하면서 꼬시면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기 당하기도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묘일주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내 사주에 있어야만 되고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짜를 좋아하고 사기 당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예리하고 송곳처럼 예리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이런 걸 나타내니까 전문 기술자가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IT 업계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꼼꼼한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종사하면 괜찮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일단 지지가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꿈꾸지만 추진력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개 이 목기운을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시작을 하는데 그 추진력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도화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도화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신금일간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미인이 많아요. 피부가 좋고 미인이 많습니다. 그 밑에 도화살을 깔고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어때요? 남자 관계에 있어서 팔자가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 여자가 미인이니까 남자들이 주변에 많이 접근하고 이 여자분도 도화살이 강하니까 남자하고 관계를 많이 갖는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운이 안 좋으면 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남자한테 뭐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주변에는 어때요? 주변에는 남자 운이 좀 강하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묘일주가 성격 자체가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럽다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리하고 정확하고 꼼꼼하다는 게 좋게 말하면은 참 좋은 뜻인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따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것저것 따지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렇게 까탈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자는 예쁜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쁜 여자일수록 뭐 더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예쁜데 성격이 까탈스럽다.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소박하지만 의심이 많고 짜증나는 스타일 이렇게 적었는데요. 성격 자체가 까탈스럽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막 상대를 의심하고 또 짜증나는 스타일이라는 게 나한테 잘 맞춰주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짜증만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볼 수 있죠. 나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잘 맞춰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날 피곤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을 제가 짜증나는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일주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이 미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호감을 느끼는데요. 좀 오래 사귀어 보는 게 낫죠. 여자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일주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주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일주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주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라는 것은요. 전체 8글자 중에 2글자만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6글자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 이런 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일주 2글자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뚜렷한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일주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사주 명식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주론을 강의하는 영상을 보면 예제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주 분석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갑진년 경호월 신묘일 경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 일단은 목기운이 3개인데 임묘진 이것을 방합이라고 하잖아요. 진토에서도 목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 사주는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과 비겁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은 월지에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운을 나타내고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이 수기운이 없다는 것이 이 여자분의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언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혼하고 나서 따님이 있는데 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을미년이면은 2015년이죠. 신청했을 때가 2017년이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계속 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면 그것이 완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딸도 선천적인 병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잘 먹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그 기형이라고 봐야죠. 위가 거의 없다시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치료를 통해서 위가 많이 커졌다 그래요. 그런데 먹는 것도 아주 소량만 먹어야 되고 음료수 같은 것도 그 한 컵 이상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당을 할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우선 본인이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나 아니면 딸이 선천적인 이런 병을 갖고 있는 거나 모두 식신상간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건강을 나타내고 자녀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는요. 지금 52세 갑자대운이고 그리고 개해대운, 임술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운의 흐름은 앞으로 좀 좋아진다. 용신인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50대에 이혼하고 현재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돌싱녀라고 볼 수 있죠. 신축년 경자월 신묘일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마보이인 데다가 술만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래서 아이를 2명을 낳았는데 이혼을 했고 현재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요. 이것은 좀 의외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이혼할 때 보면 여자들이 애들을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마마보이면서 술을 그렇게 먹었다고 했는데도 아이 2명을 갖다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욱하는 성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혼하느라고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보태줘야 돼요. 아이가 2명인데 그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한쪽은 아이들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애 2을 키운다 그러면 남자들한테 위자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남자가 애 2을 키우잖아요. 그럼 여자가 위자료 줘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싫으면 애들한테 그렇게 책임을 지기 싫으면은 이혼을 하지 말든가 그래야죠. 그리고 이혼 후에 돈을 버는 대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벌어서 투자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주가 신묘일주인데 일단 비경급제가 강하고요. 그리고 지지가 도화살이 강합니다. 월지 포함해서 3개가 도화살이에요. 그래서 도화살이 강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가 이제 54세 병호대운이잖아요. 50대에 이혼했다 그래요. 그러면 을사대운 아니면 병호대운에 이혼했겠죠.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젊을 때 결혼해갖고 남편이 뭐 마마보이고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이혼하는 그 시기에는 어때요?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 정도면은 우수하다고 봐야죠. 목화토금수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 50대에 이혼했으니까 젊을 때 결혼했는데 50대에 결혼했으니까 이분이 한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치고 20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혼을 했더라도 그 2분의 궁합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아주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20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이혼을 했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그 남자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남자를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부잣집 딸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남편 몰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다고 이제 이것은 본인이 보내준 건데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성질이 더럽다고. 그리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신묘일주가 까탈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묘일주 여자가 예뻐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가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금방 그냥 외모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오래 사귀어 보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사년 을사월 신묘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돌 화기운이 넷 토기운이었고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극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일간인 신금을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4월에 태어난 신금이니까 경금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을신충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어때요? 관사론잡이죠.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고 이것이 모두 화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기운이 너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화나면 무섭고 이런 식으로 성질이 사나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내가 꼭 그 이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라도 사주를 딱 봐가지고 화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스스로 자기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럴 때에는 성질 들어온 사람 많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40세잖아요. 그때 신청했을 때. 근데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이 20대에는 묘신원지, 30대에는 묘유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성운 자체가 10대, 30대에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날 때 이때의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큰 약점이라고 봐야죠. 40대에도 묘수를 합의되면서 또 화기운을 생성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이 젊었을 때의 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장교 출신이에요. 여자분인데 군대를 가신 거예요. 지금은 제대하고 집에서 영어 과외 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프랑스 유학도 다녀왔는데요. 여군 장교의 매력을 느껴갖고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군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외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묘년 갑신월 신묘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주가 특이하죠. 목기운 5개, 금기운 2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 한두 개의 오행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특별격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은 특별격은 아니죠. 재성운이 많고 비경겁지가 강하면서 다른 오행에는 없는 나머지 3개의 오행은 없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특히 신묘, 일주하고 시주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런 건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가 묘목만 3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자궁은 묘신 원진살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남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신청했을 때가 42살인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신청했을 때가 묘신 원진살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묘유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3세에 또 잘 넘겼는지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목기운이 강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운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행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도화살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도화살 강하다는 게 이분이 여자 군인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도화살하고 여성 장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 여군 장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입대했다고 했잖아요. 도화살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런 성향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군인이라는 거에 이제 내가 군인이 되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막 이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화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남성이면 모르겠는데 여성이 여군에 이렇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입대했다는 것은 이 도화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운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재성운 강한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자기가 이제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확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재성운이 결과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확 꽂혔을 때 거기에 사정없이 빠져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금기운하고 목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금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59세 이후로는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병술대운 이후로 병술대운, 정예대운, 무자대운, 기축대운 이때에는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 60이 되기 전까지 이때까지의 대운은 비교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혼 여성인데요. 지금껏 어렵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그때 신청했을 때 46이거든요. 지금 현재 48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거고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마저 최근에 치매에 걸려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용만 당하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개축년, 병진월, 신묘일,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죠?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제 사주 구성에 있어서 약점이 뭐냐면요. 흘러가는 대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이 대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4세서부터 33세까지 기미대운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강한 게 인성운이잖아요.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인데 위아래로 또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34세에서부터 53세까지 20년간은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금기운만 들어오는데요. 묘신원진, 묘유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사주 구성이 오행이 균형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 무슨 합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한 가지 오행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균형된 게 깨지잖아요. 어느 한 가지 오행이 갑자기 커지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의 대운은 흘러가는 대운이 하나씩만 들어옵니다. 24세서부터 토기운만 들어왔다가 금기운만 들어오고 또 금기운만 들어와요. 이쪽에 보시면 64세는 개해대운으로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주에서는 한 가지 오행만 딱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오행만 딱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균형이 깨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불리하게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충까지 발생하니까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집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받쳐주면은 그래도 평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화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 병화는 이제 병신합이 되면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우화가 이제 그 시주에 있는 것을 보면 남자는 좀 늦게 만나지 않을까, 늦게라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운에서는 지금 화기운이 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 이때 좀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24세 이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운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 구성에서 시주에 있으니까 늦게라도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묘일주의 예제였고요. 남자분은 없고 여자분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신묘라는 일주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좀 꼼꼼하고 성격이 좀 까탈스럽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머지 6개의 그 오행하고 흘러가는 대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묘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